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도덕 2회차 기출문제를 맡은 김덕 선생입니다. 2023년 기출문제고요. 2회차 기출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자세. 올바른 자세죠. 예, 이웃을 못 믿어. 불신, 강요, 협박 이런 거 곤란하죠. 아니, 여기 보면 솔직히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인데 이거는 조금 틀리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그렇죠. 우리가 잘 세상을 살아야겠죠? 자, 2번입니다. 한 번 잃으면 소생할 수 없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그 다음에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해킹? 아니죠.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죠. 생명의 소중한 이유는 그렇죠. 한번 잃으면 소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도 아주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며칠 전에 저한테 되게 소중한 사람이 운명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평상시에는 맨날 웃고 즐기고서 보던 친구인데 갑자기 이렇게 확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생명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합시다. 자, 절망, 중독 이런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는 왜 도덕적으로 성찰을 해야 할까? 여기서 성찰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성찰이라는 단어는 요렇게 바꿔도 됩니다. 도덕적으로 반성을 해봐야 될까? 그죠? 아주 간단한데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는 맨날 뭐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실수하고 내일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찰을 통해서 과거에 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잘못을 반복하기 위해서 성찰을 하는 건 아니고 인간은 이미 완벽한 존재다 말도 안 되죠. 인간이 완벽한 존재면 신이게요. 자, 마음의 건강은 중요하지 않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그 마음의 건강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틀린 얘기고요. 반성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4번 문제를 보시죠.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국제사회 문제, 국제사회 문제. 자, 지구 한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다. 오랫동안 굶주린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려 건강이 위태롭다. 여기 보시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그런 거를 빈곤, 기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기오염은 뭐 오존층 파괴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서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빈곤과 기아가 여기서 해당되겠죠. 사이버 폭력은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사이버 불링이나 예를 들면은 뭐 악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사이버 폭력은. 자, 그렇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고 효도라고 얘기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은 자애라고 합니다. 자애. 이런 거는 외워야 하는 아이라서 외워서 푸셔야 되는 아이라 어쩔 수가 없죠. 이거 외워서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넘어갈까요? 뭐 경쟁이나 소외나 이런 말들은 전혀 이 문제랑은 관계가 없는 해당사항이 없는 문제들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요. 올바른 도덕적 신념으로 가장 적절한 거. 여기 도덕적 신념이라는 건 그렇죠. 옳은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죠. 뭐라고요? 올바른 일에 대한 무엇이다? 의지입니다. 의지. 옳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 그래서 1번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죠.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요. 당연하게 나보다 약한 사람은 때려도 된다. 오야. 나보다 약한 사람을 때려도 된다는 말은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때려도 된다는 건 누가 나보다 강한 사람이 오면 제가 맞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입니까? 그죠? 이건 당연히 틀린 얘기고 피부색에 따라 사람 차별해도 된다? 아우 큰일 나죠. 아니 그러니까 딱 반대로 생각해보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차별 받으면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종차별을 하는 건 괜찮고 우리가 인종차별을 받는 건 기분 나쁜가? 이건 진짜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죠. 그런 거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죠.
7번. 진정한 우정을 맺는 방법. 네. 친구와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 네, 당연히 해야죠. 다투면 다시는 안 만나. 한 번 다투면 끝. 한 번 다투면 원수. 만나지 않아요. 네. 이러면 안 되죠. 아니, 사람이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는데, 뭐, 원인을 잘 알고 잘 대처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친한 사이일수록 오히려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특히나 가장 친한 관계인 부모, 자식이라든가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예의를 지켜야죠. 경쟁에서 친구를 이기기 위해 반칙한다. 우정을 맺기 위해서 참. 네, 답은 1번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8번이요. 다음 중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권리다. 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누구에게나 있는 권리. 맞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중해야 된다. 네, 맞는 말이죠. 내 인권만 소중한 게 아니지.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중해야죠. 인간이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존중해야 돼. 네, 인권을 보장받을수록 개인은 불행해진다. 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인권 보장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 불행해지겠죠. 옳지 않은 학생은 몇 번이다? 4번 학생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시죠. 바람직한 이성교제의 자세.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이 문제를 좀 적절한 걸로 해주지. 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죠. 네, 나와 다른 성? 그러니까 아니,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고 결혼한 아내와 거의 15년째, 16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17년째 살고 있군요.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남자니까 저는 아무리 해도 여자를 다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방금 당연히 우리 아내도 절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더 뭐 해야 돼요? 존중해줘야죠. 서로 인격을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진다. 네, 당연하죠. 네, 서로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죠.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다? 야,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연애 자체를 못할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서 행동한다. 네. 그러니까 특히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잘 알아야겠죠. 특히 뭐 나와 반대되는 성을 가진 사람이 어떤 생각의 메커니즘을 갖고 행동하는지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특정 MBTI는 이렇더라 이런 거보단 좀 깊은 사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죠. 다문화 사회에서 올바른 태도를 보기 위해서 고른 것. 올바른 태도예요. 우리 문화만을 최고로 여긴다. 큰일 났죠. 우리 문화만 최고로 여기면 저기 뭐 외국에서 문화가 들어오면 저리 가라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딱히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딱히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적당하게 수용은 해줘야 되지만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죠. 보편적 규범에 근거하여 문화를 성찰한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식인 사람을 먹겠다 뭐 이런 거는 옳은 문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보편적 규범이라는 건 누가 봐도 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립할 수 있는 규범을 근거해서 이 문화를 봐야죠. 자, 인권을 침해하는 문화는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죠. 아무리 뭐 다른 문화를 하더라도 그 문화가 뭐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거나 뭐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한다던가 이런 거는 올바른 문화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답은 4번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이요. 기억에 들어갈 검색어. 올바른 거요. 자신의 도덕적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는 거. 여기서 뭐 상상을 해본다는 거에서 이미 답은 나왔죠. 도덕적 상상력이겠죠. 네,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텍스트를 보면은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문제라서 네, 생략할게요. 12번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약자의 권리인데 약자의 의견을 무시한다? 네, 틀렸죠. 이유 없이 차별한다. 안 되지. 약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갖는다. 네,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죠. 이 부정적인 편견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차별과 의견 무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 네, 요게 답이겠죠? 4번 4번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시고 뜻만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어렵게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13번이요. 기억에 들어갈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거. 우리는 왜 삶의 목적을 세워야 할까요? 삶의 목적은 자신에게 좌절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 삶을 목적을 세우면 좌절감 주면 삶의 목적 세우면 안 되죠.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행복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돼. 큰일 났죠. 네. 수동적인 삶의 태도를 갖도록 하기 때문이다. 수동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면 안 되죠. 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적절한 거를 고르는 거였어요. 자, 14번. 마음의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닌 거. 네. 마음의 고통. 불교에서는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욕심이 집착을 낳고 집착이 고통을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인간의 욕심에서 욕심은 뭘 만들어내고 집착을 만들어내고 집착은 그걸 어차피 못할 거 아니에요. 인간이 다 그 욕망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착에서 뭐가 나온다? 고통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5번 가시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2가지 이상의 목표나 동기, 감정 등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는 상태. 여기 보시면 2가지 이상의 목표나 동기, 감정이 서로 충돌하더라. 그러니까 A 방향과 B 방향이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어떤 목표와 어떤 목표 2개가 서로 싸워. 이 싸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싸울 수 있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잘 돼야죠. 네, 이거 답은 갈등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싸우지 않는 대립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갈등이고요. 협력은 같이 뭔가를 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6번이요.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 쌤, 선생님, 친구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친 것은 뽀뽀뽀인가요? 전 그냥 장난이었어요. 몰래 훔친 거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돈을 몰래 훔쳤는데 저도 장난이라고 해도 될까요? 여러분의 전 재산을 훔쳤는데 어머 미안해 장난이었어. 여러분 심장에 칼을 박아 놓는데 어머 미안해 장난이었어. 그건 장난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죠? 이런 건 뭐예요? 그럼요. 이런 건 폭력이죠. 폭력. 그러니까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야만 폭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것이 칭찬인가요? 말도 안 되죠. 응원, 경청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는 거죠. 예, 폭력 되겠습니다. 휴대전화를 몰래 훔친 건 폭력이죠. 말도 폭력입니다. 네. 말로 그 사람을 협박하거나 그 사람에게 피해 입히는 것도 충분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어적 폭력 이렇게 얘기하죠. 1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올바른 갈등 해결의 방법. 제3자가 개입해서 갈등을 해결하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제3자가 개입한다는 거. 갈등 당사자들은 제3자의 해결책을 따라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재 이렇게 가운데 서서 예, 서로 이렇게 조정해 주는 걸 중재라고 하고요. 조롱이나 비난이나 회피는 전혀 다른 얘기니까 네, 개인적으로 보기를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해놔가지고 여러분이 답 고르기는 쉬울 것 같긴 한데 설마 뭐 회피나 비난, 조롱 이런 말의 뜻을 모르시면 네 죄송한데 이거는 예,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기본적인 단어니까요. 18번이요. 교사의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학생. 정보화 사회에 바람직한 행동에 뭐가 있을까요? 언어 예절을 지켜요.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면 안 되죠. 네. 불법 사이트 뭘 개설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드라마도 나왔던데. 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요. 안 되죠. 어머, 큰일 날 사람 많네요. 그죠?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퍼뜨려요. 아이고야. 네, 큰일 났어요. 언어 예절을 지켜야죠. 학생 1만 바르게 대답을 했네요. 나머지 학생들은 큰일 날 학생들이군요. 네, 타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지 않나. 네.
제가 이제 저도 동영상 강의하는 걸 동영상을 찍고 영상 편집을 하는데 그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샀는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한 달에 뭐 3만 원, 2만 얼마인가씩 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구독 시스템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돈 내고 샀으면 좋겠는데. 자, 답은 1번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9번이요. 바람직한 애국심을 실천하는 자세로 애국심을 실천하는 자세로 가장 적절한 거 맹목적으로 추종한다. 이거 좀 위험하죠. 자기 나라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해줘야죠. 그죠?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실천하는 건 맞고 법을 어기면 안 되지. 그죠? 사회질서 어지럽힌다? 큰일 날라고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무조건 헐뜯는다?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뭘까? 공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여기 보시면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긴다는 게 나왔죠. 학연이라는 건 같은 학교, 지연은 같은 지연, 같은 지역, 지연이 있는 사람에게 뇌물이나 친분, 권력 등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 이런 걸 우리는 부패 이렇게 얘기하죠. 네. 썩었다. 부패는 상했다 이 얘기죠. 네, 부정부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인권, 예절은 워낙 말도 안 되는 말이라 여러분 이런 거 답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이 만약에 막 이런 거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행위인데 막 사랑 이렇게 답하면 저 되게 슬플 것 같아요. 예, 단어 뜻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1번입니다.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래요. 화해와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 네, 적절하죠. 통일을 향한 공감대 형성에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랑 북한이랑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통일을 하기가 굉장히 이제 난해해졌죠. 그러니까 70년 가까이 서로 분단됐으니까 완전히 이제 다른 나라가 돼가는데 이런 거 안 하려면 이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겠죠. 상대방을 적대적 대상으로만 바라본다 안 되죠. 이러면 싸워서 없애야 될 대상으로만 바라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한다. 네, 이게 필요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이요. 정의로운 국가가 가져야 할 가치. 정의로운 국가는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운영하는 국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정책.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지정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사람의 굶어 죽지 않고 신분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베이스를 깔아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은 복지고요. 네. 23번입니다. 과학기술의 활용으로 인한 문제점. 보기에도 고른 거. 문제점이니까 이건 문제점 많죠. 디지털 범죄, 환경 파괴를 가속시키고 인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 이거는 좋은 점이죠. 과학기술 증진에 활용에 좋은 점.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 가능하다. 이것도 되게 좋은 점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옛날에는 제가 꼬꼬마 때 어릴 때 시골 갔을 때는 전화를 하나 걸려도 교환을 통해서 전화를 걸어야 했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예, 전화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사람과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핸드폰이라는 조그만 기계 덩어리 하나로. 대단합니다. 대단한 세상이에요, 진짜로. 자, 네, 답은 그래서 기억 리은입니다. 24번 도덕 추론 과정에 기억에 들어갈 용어. 자, 절도는 옳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도덕의 원리는 가치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도는 옳지 않다는 건 선, 악의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가치 판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논리적으로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건 절도. 이거는 참 거짓을 판단하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실 판단의 영역이죠. 참 거짓을 판단하는 사실 판단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절도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사실 판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참고시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개를 합쳐서 나중에 뭘 내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오는 거는, 그렇죠, 절도는 옳지 않아. 남의 물건 가져오는 거 절도야.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는 건 옳지 않은 행동이다 라고 도덕적으로 추론해서, 그렇죠,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호, 넘어갈게요. 25번.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의 실천 사례래요. 환경 친화적이라는 건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사례겠죠. 과소비와 충동 구매를 생활하면은, 예, 제가요, 그 다이소 갈 때마다 느끼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그 봉투가 있어요. 다이소 봉투 큰 거 있거든요. 근데 웃긴 건, 다이소 갈 때 항상 그 봉투를 집에서 가져가야지 생각을 하고 까먹고 그냥 가요. 가서 다이소 봉투를 또 사요. 집에 봉투가 이만큼 있어요. 뭐 한 거예요? 그것도 충동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장바구니 사용하셔야 되고요. 가까운 거리 이동할 때 걸어가세요. 네, 저 오늘 여기 마포 오는데 집에서 버스 타고 왔어요. 지하철 타고 다회용기 대신 일회용기 컵. 저 오늘 스타벅스 가서 네, 개인 컵으로 커피 샀습니다. 네,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소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2023년 제2회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중졸 검정고시 도덕 과목에 대한 기출문제를 모두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나중에 개념 강의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